안녕하세요. 안성열 성형외과 피부과의 안성열입니다. 케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한테서만 생기는 것이죠. 케로이드 체질이 없는 집안에서는 피어싱을 10개나 아니라 20개를 해도 케로이드 안 생깁니다. 그러나 케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은,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사람은 피어싱 하게 되면 거의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케로이드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귓바퀴에는 케로이드가 생기지만 귓볼은 안 생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귓볼은 생기지만 귓바퀴에는 괜찮다고, 귓볼에 크다란 케로이드가 있는데 그거 수술하러 고치려고 우리 병원에 온 사람이 귓바퀴나 귓볼에 한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진의 예를 보여드리죠. 귓볼에도 있고 귓바퀴에도 케로이드가 있는 사람 사진을 딱 보여주면 환자들이 납득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기는 사람 많아요. 괜찮다고, 10년 이상 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재수 없이 한쪽에만 귓볼에 생겼다고, 어떤 사람은 귓바퀴에만 생겼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치료는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귓볼은 사실 치료가 참 쉬워요. 잘라내서 봉합하면 되니까. 그리고 방사선을 반드시 쬐야 됩니다. 그러나 귓바퀴는 예외예요. 귓바퀴는 뒤에도 생기고 그 앞에도 생깁니다. 또 더 심하면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요. 그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큰 수술 방법입니다. 왜냐? 이거는 잘라내고 봉합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그 밑에 연골이 있기 때문에 연골 위를 덮어야 되지. 잘못하면 이걸 잘라내면 굉장히 작으면 모르지만 대개 한 1cm 정도 된다면 기도 작아질 뿐더러, 그리고 그 축이 무너지니까, 연골이라 하는 그 골격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모양도 이상할 뿐더러 또 어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골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그 피부를 아주 얇게, 종이같이 얇게 만들어서 그 위에 덮는 방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 시간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로 수술비도 귓바퀴보다는 거의 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귓볼에는 피어싱을 해도 좋지만은 케로이드 체질인 사람은 귓바퀴에는 나는 안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작은 거야 어떻겠어요? 한 20분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20번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당히 재발률은 높죠. 완치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수술하게 되면 거의 재발 없습니다. 수술도 사실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귓바퀴의 케로이드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켈로이드 조직을 다 제거하고 거의 피부에 표피 부분만 남겨가지고 덮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 재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위가 귓바퀴의 켈로이드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다른 데서 세 번에서 네 번째 수술한 경우가 있는데 자꾸 커집니다. 한 번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경험이 많은 의사분한테 귓바퀴는 수술을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흉터는 남을 수도 있어요. 케로이드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게 흉터 조직이 귓바퀴에 딱 붙으면 그 주위하고 색깔만 조금 틀리지 크게 변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자리에 넓게 케로이드가 생긴 사람은 막상 연골 부위가 많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듣게 보면 다른 데는 있는데 그 자리만 좀 이렇게 온폭 말 한 장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첫 번째 수술할 때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수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열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귓볼이나 귓바퀴의 케로이드에 관해서 그 치료와 그 예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